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끌고 갔던 빅테크 랠리가 하루 만에 끝이 난데요. 달러 강세 그리고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이제 시장은 오늘 밤 11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에 있을 잭슨 홀 미팅 파월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도 오늘 시장 오전부터 오후까지 내내 변동성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오늘 우리 증시 지금 어제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가 모두 빨갛게 붉게 타오르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플러스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코스피 1%대 그리고 코스닥 2%대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900선 되찾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 지금은 예상 체결 지수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사실 예상을 어느 정도 했던 부분입니다. 코스피가 조금 더 하락폭이 크네요. 1.23% 내림세 연출하고 있고요. 2,506.38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0.95% 내림폭 보여주면서 900선 이탈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893.16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죠. 예상 체결가 코스피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하락세 연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1%대 상승률 모두 반납하고 다시금 내림세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1%대, SK 하이닉스가 전일장에서 4% 넘게 급등했는데 오늘 2%대 반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92%, 포스코홀딩스 1.73%로 하락폭 보여줄 것 같네요. 자,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 SDI도 1%대 낙폭 보여줄 것 같고요. LG화학이 1% 그리고 현대차 1.82%, 네이버가 오늘 시장에서 1.75%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코스닥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1위부터 5위까지고요. 여기서 유일하게 빨간불 켜줄 것으로 기대감 갖고 있는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0.76%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기대를 한번 가져보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 형제주들은 나란히 2%, 3%대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NF가 2.91%, 3% 가까이 밀려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 GX가 어제장에서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1.41%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보합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HLB 0.35%, SM 0.3%. 그래도 제약 쪽에서는 힘을 조금 다시 받나요? 셀트리온 제약이 2.04%, 2%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1%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종목 담아봐야죠. 간밤에 미증시가 흘러내려서 우리 시장 어떤 종목 담아야 할지 더욱더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연결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종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GKL 말씀드릴 거고요. 어제 이제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1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있는 단체 관광이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이제부터는 카지노든 여행이든 화장품이든 결국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에 따라서 주가가 차별화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GK 같은 경우는 일단 강남이나 그리고 용산에 있는 드래곤시티가 주 매출 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까지는 사실 그동안 홀딩률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정책 구간이었습니다. 사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인에 대한 VIP 비중이 훨씬 더 높고 GKL은 중국인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분기까지는 특히 강남 지점 자체가 사실 매출이 가장 비중이 큰 상황인데
조금 그동안 일본인 위주로 좀 매출 어느 정도 방어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에 대한 드랍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 다른 카지노 대비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본격적으로 중국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용산 드래곤시티 쪽에 대한 매출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12월에 명동에서 용산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그만큼 카지노 테이블 자체도 더 많이 이제 생겨졌고 슬롯머신도 더 많이 갖다 놨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인만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제부터 이제 달라졌고, 예전에는 GK도 그동안 뭐 카지노 작년 리오픈에 대한 기대감에서 차익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좀 실적으로 어느 정도 주가를 견인해야 되는 이제 시점이 왔다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제부터 오늘 주가의 흐름이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얼마만큼 중국인 유입과 이제 카지노 드랍의 데이터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9월 1일 날 이제 8월 달에 대한 카지노 이제 월별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숫자에 따라서 이제 하나둘씩 이제 카지노 업체들도 이제부터 하나 봐야 되지 않나. 물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제주도 쪽에 유입 중국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크게 한번 올랐었지만은 우리나라 국내 서울 쪽에 있는 카지노도 이제부터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쪽뿐만이 아니라 이제 용산에 있는 여기도 좀 지켜보자. GKL 먼저 말씀을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케어젠입니다. 오늘 이제 액면 분할해서 이제 상장됩니다. 5대1로 이제 되기 때문에, 결국엔 딱 5분의 1 정도로 이제 가격이 다운돼가지고 오늘 상장되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프로지스테롤 같은 경우도 작년 3월에 FDA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특히 북미 쪽 아마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당뇨와 비만 치료제가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고 있고, 케어젠 같은 경우는 사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게 한 풀을 먹게 되면은 실제로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는 역할로 이제 건강기능식품인데, 그만큼 이제 북미 쪽은 워낙 이제 비만 인구들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도 중국의 티몰에 입점하게 되면서, 티몰은 중국의 가장 큰 이제 이커머스 이제 온라인몰인데, 작년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3분기 때부터 이제 북미와 중국 쪽에 대한 온라인몰에 들어갔던 매출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본격적으로 잡힐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들어간 지 이제 1분기도 아니 이제 1년도 안 됐고 이제 6개월 될 상태이기 때문에 3, 4분기 때부터 매출이 실제로 나올 거고, 1분기 때도 대략 한 100억 정도 잡혔는데 실제로 올해 회사 가이던스가 한 1,0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된다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캐나다나 이런 다른 6개 국가, 브라질과 같이 6개 국가에 대한 수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충분히 올해 가이던스 1,000억이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 액면 분할하게 되면서 그리고 유동성 자금도 풍부하게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최근에 또 대표님이 또 자사주를 또 매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케어제에 대한 믿음이 제가 볼 때 충분히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지난달에 펩타이드 수출액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일시적인 좀 효과를 생각하고 계속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자꾸 이제 펩타이드 관련 수출 물량은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아마 9월 초에 이제 펩타이드 수출량에 따라서 주가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오늘 어느 정도 상승 하는 흐름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저는 이제 매수해도 이제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카지노주죠. JKL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의약품 북미 판매가 본격화되는 케어젠입니다. 주식 매매 거래가 오늘부터 재개가 되는데 지금 현재 46,600선에서 움직임이 보일 것으로 한번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지켜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살펴봐야 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 하나하나 다 따져볼 테니까요. 저희 증시 국까지 계속해서 지켜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증시 구 지금 시장 지표 한번 올라오는 분위기 저희 개장 직후에 한 번 더 짚어볼 테니까요. 저희는 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25일 금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하락해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뚜껑 열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한번 지켜봐 보기로 하고요. 자, 시정 지표 짚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도 소폭 오릅니다. 1,329원대고요. WTI 국제 유가가 소폭 내림세를 연출했었는데 오늘 다시 반등하네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국제 유가 계속해서 우리도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어제장에서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X를 발표하면서 AI 관련된 종목군들, 로봇주 그리고 수산주 반도체 관련된 종목까지도 함께 올라갔었는데 우리 개장 이제 예상 체결 지수에서 개장 지수는 어떻게 한번 분위기 형성할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0.36% 힘없이 미끄러지고 있고요. 2,502.65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1.2포인트 하락하면서 890.72포인트 선입니다. 900포인트를 점점 이탈해가는 분위기 코스피, 코스닥 오늘 시장 개장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종목군들의 움직임 어제장에서는 굉장히 전반적으로 붉은 모습을 연출했었는데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수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전반적인 종목군들의 흐름도 굉장히 좀 힘이 없이 무너지는 분위기인데요. 삼성전자 1.76% 빠져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1.26%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강했던 SK하이닉스는 오늘장에서 2%대 넘게 낙폭 보여주면서 상승률을 반납하고 있고 또 LG에너지솔루션 1.68%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2.25% 하락세 연출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2%대 넘게 낙폭 보여주면서 오늘장에서 포스코 그룹주 힘을 못 쓰는 기분입니다. 자, LG화학 1.95% 좀 대형주에서 지금 기분이 전반적으로 파랗다,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저희 운수 장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차 어제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에 비해 현대와 기아가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 대형주 단에서 크게 낙폭이 보여주는 가운데 현대차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낙폭을 좀 축소하는 분위기. 현대차가 0.21%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기아 역시도 0.51% 그래도 방어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오늘장에서 지금 2% 밀려나가고 있고 삼성중공업 0.12%, 현대모비스는 0.66%입니다. 자, 다음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네이버 지켜봐야죠. 네이버는 꼭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서 굉장히 강했었는데 강한 만큼 모두 물량을 뱉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 4.15%, 4% 넘게 무너져 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네이버 투자하셨던 분들께서는 오늘장에선 대응 어떻게 하셔야 될지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카카오 1.83% 그래도 네이버보다는 등락률이 크지 않아서였는지 오늘장에서는 크게 네이버보다는 빠져나가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하이브 0.65% 빠져나가고 NC소프트 1.19% 그리고 넷마블 1.05% 밀려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붉은 그래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음식료 부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텐데요. 음식료 저희가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하면서 지금 1시 때부터 결정이 났습니다. 거기서부터 수산주 다시금 올라갔고요. 육개도 올라갔는데 지금 오리온 0.16% 그리고 삼양식품 1.81%, 빙그레 1.41%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식료품들은 좀 전반적으로 붉은 분위기, 좀 방어해주고 있는 분위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팔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붉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곳곳 있네요. 에코프로 BM 1.8% 내려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오늘 조금 더 빠져나가는 폭이 큽니다. 2%대 넘는 낙폭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짚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역시도 관련해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요. HPSP가 2.76%, 이오테크닉스 오늘장에서 4.89%, 5% 가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파두 2%, 그리고 원익 IPS가 3.33%, 주성 엔지니어링 3.13%, 두산테스나 2.77%. 전반적으로 반도체 단에서도 지금 지수가 종목군들의
분위기가 좀 어둡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별 상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장 시작하고 5분 정도 지나는 9시 05분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이렇게 많이 파는 것 같지는 않고 코스피, 코스닥 37억 순매수, 64억 순매수 뭐 약하게 개입을 하고 있고 선물 쪽에서도 603계약 순매도입니다. 근데 주가는 벌써 1%가량 이렇게 서로 양 지수 이렇게 빠지고 있죠. 기관들만이 오늘은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업종별로 봤을 때 음식료와 보험 여기만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인데 철강, 금속 그리고 전기전자 이런 대형주들이 장 지수 하락을 지금 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볼까요? 좀 삼성전자 프로그램 매수 장 초반에 벌써 228억 나왔습니다. 이 반대쪽에는 SK 하이닉스를 118억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이너스 2.8%. 어제 올라간 거에서 상당 부분을 조금 덜어내는 이런 이제 반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 쪽으로 가 봐서도 말이죠. 에코프로 BM 프로그램 매수가 31억, 33억 이렇게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주가는 2.7%, 2.4%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순으로 코스피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SK 하이닉스가 순매수 상위 1등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19억, 121억 바로 올라갔네요. 마이너스 3%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프로그램은 사고 있다 이런 얘기고 한미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따 좀 물어봐야 되는데요. 프로그램 순매수가 35억. 어제 좀 장 초반에 상당히 강했다가 훅장에 이렇게 밀리면서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오늘 또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변동성이 좀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한다고 한 포스코 DX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가 111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플러스 3%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에코프로 비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순매수는 들어오나 주가는 지금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자, 과장님 오늘 보면 말이죠 한미 반도체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또 좀 주가 변동성이 컸고 간밤에 엔비디아가 뭐 실적 발표해가지고 시간 외에서는 8%, 9%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다가 어제 종가 보니까 뭐 그렇게 올라간 것도 없이 그냥 강밥 정도 이렇게 끝났는데 오늘 보니까 이오테크닉스, 한미 반도체, 뭐 이스페타시스 전반적으로 이쪽 관련주들이 좀 마이너스입니다. 네, 뭐 사실 엔비디아 실적을 기대하면서 샀던 부분도 굉장히 좀 많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미반도체도 이스페타시스도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고 보고 있고, 물론 어제 이제 실적이 나오고 실적 컨콜에서도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굉장히 높게 이제 잡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뭐 주가가 특히 한미반도체는 급등했다가 오히려 음전 전환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시장이 성장하는 건 알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그동안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새로운 뉴스로 좀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HBM 증설을 이제 본격화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왔다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하락이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조금 제가 볼 때는 멈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사실 시장 자체가 특히 삼성전자는 재고율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HBM 증설도 물론 2분기 실적 이후에 콩쿨에서도 뭐 기존 계획보다 3배 이상 이제 증설을 한다라고 했던 만큼 그만큼 이 시장이 계속 커지는 건 맞습니다. 물론 워낙 이제 매출 비중에서 워낙 작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에서도 AI 반도체 비중이 물론 아직은 작은데 물론 추후는 성장은 하겠지만은 근데 그게 당장에 실적에 반영되겠어라는 의문도 제가 봤을 때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엔비디아 파이도 어느 정도 당분간은 이런 관련 이슈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나중에 TSMC나 여기서 좀 확인하는 바가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조금은 조정은 그동안 올라왔던 것에 대한 차익 신호는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같이 AI 칩 생산 관련되는 업체들 주가도 빠지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도 말이죠. 어제 하이퍼클로버 X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만 어제는 좀 아주 각광을 받았고 찬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4.4%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프로그램도 순매도가 24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내려갔는데 사실은 네이버가 우리나라 말로 하는 AI이기 때문에 좀 강점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장주의가 어떨까요? 시장주의가 구글이나 뭐 딴 데서 들어와가지고 조금 우리 거를 잠식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 말에 기본한 AI 그리고 딥러닝 이런 걸로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조금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우리가 챗 GPT도 그랬고 바드도 그랬고 다 한 번씩은 이제 사용을 해봤던 사람으로서는 사실 크게 뭐 그게 달라졌다라고 생각은 안 하죠. 왜냐하면 이미 써봤었으니까. 근데 그게 네이버로 들어오게 되고 실제 한국어에 대한 훨씬 더 학습량이 훨씬 높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서비스를 시너지를 본격화 이제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뭐 네이버나 관련 카테고리에 된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다음 달에 나올 Q 서비스 같은 경우도 하나둘씩 이제 개선되는 모습이 나올 걸 보고 있고. 결국엔 그거죠. 이제 구글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결국 경쟁을 위해서는 이런 검색 플랫폼에 대한 MS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좀 보는 거고, 아마 오늘 빠지는 것 같은 경우는 어제 오 정도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물량이 좀 차익심해 보고 있는데, 저는 이게 여기서 꺾였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이미 2분기 실적에서도 나왔다시피 일반적으로 특히 이런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는 광고 수익으로 기반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 실적 자체가 메타나 이미 그리고 알파벳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번 2분기 실적을 포함해서도 경기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반 기업들이 광고 지출을 늘리고 있으면서 실적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서서히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AI나 이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유저들을 계속 탄탄하게 만들고 또 추가적인 유입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네이버의 이런 AI 서비스가 향후에 B2B 플랫폼으로 뭐 로봇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이제 플랫폼으로 대한 사업의 수익원이 전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모멘텀은 전 네이버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정도 경쟁력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만큼은 충분히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글로벌 상황에서는 좀 모르겠지만은 단기적으로라도 충분히 네이버는 바닥은 찍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금요일 시장인데 장분위기가 지금 마이너스 1%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만 제가 이쪽 화면 그 음식료 쪽 그리고 중국 관련주 쪽 이쪽 화면을 보니까 좋은 것들이 최근에 좀 계속 좋은 다시 튀는 이런 느낌이 있는 게 글로벌 텍스프리 우리 이화진 과장이 상당히 좋아했고 얘기했던 이 회사가 3%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아주 인기에 해외에서 잘 나가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잘 나가고 있다 했는데 오늘 2%, 1%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화장품주죠. 코스맥스도 2%, 아모레퍼시픽도 2%, 한국콜마. 이쪽이 오늘 좀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방어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네티즌이 일본 화장품에 대해서 안정성 문제를 좀 제기하게 되면서 아마 여기서 좀 반사 수혜를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최근 이거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그만큼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더 국내 화장품에 대한 반사 수혜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단체 관광객 이슈까지 덩달아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어제부터 나왔던 중국 단체 관광객 이슈가 생각보다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오늘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선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잭슨홀 미팅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없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음 주는 오히려 이제 중국 소비재 쪽으로 흐름이 더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음식료도 충분히 해외 수출 입장에서도 그런 흐름도 같이 덩달아 나오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가볼게요. 최근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변동성 상당히 강하고 테마주들도 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계속 이렇게 변동성 강한데 최근 같은 변동성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집값 사지 마라. 집 사다 위험하다. 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추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아니면 오늘 잭슨홀 미팅에서도
오늘 물가에 대해 얘기를 하겠지만은 결국 다음 달에 CPI 물가도 제가 어느 정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 가장 해피한 발언은 물가에 대한 목표를 인플레이션 목표를 2%가 아니라 3%로 목표를 조정하면 정말 시장은 환호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이 물가에 대한 부담이 실제로 사우디도 추가적인 감산이 나오게 되고 유가가 올라가는 게 부담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 달러와 강세와 이 유가에 대한 부담 이슈가 계속 지속되면은 사실 뭐 우리나라 시장에도 썩 좋을 편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테마주들이 더 크게 움직인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3분기 실적이 그래도 눈에 보이는 제가 볼 때 중국 소비주 아까 GK도 말씀하셨고 저번에도 그리고 글로벌 텍스컬이 화장품 이쪽이 오히려 좀 전략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선택폭이 생각보다 넓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매크로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로 굉장히 강한 현재죠. 국내 증시 분위기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모셔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실시간 개장 특징주 알아보기 전에 지금 테마가 강하다라고 앞서서 이야기를 했는데 양자암호 오늘 여전히 6%대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수산주도 3%, 보안주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맥신과 페라이트 관련해가지고는 7%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테마군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이러한 테마주들이 먼저 좀 강하게 움직이려면 사실은 좀 속상한 이야기지만 지수단이 그렇게 좋지 못해야지 이런 테마주들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어제 정말 많은 기대를 좀 했었어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세로뉴스로 작용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힘을 더 보태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냐. 일단은 장 초반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실적이 세로뉴스라기보다는 여기에 투자자들의 심리를 조금 더 복돋아 주면서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장 중후반부에 우리나라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 같은 기업들이 조금씩 흔들리면서 장중 이제 굉장히 또 조정의 폭이 깊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이러한 테마주들의 이제 모습들이 굉장히 또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초전도체에서 지금 맥신 그리고 이제 맥신에서 이 양자 암호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좀 빠르게 따라 붙으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물론 굉장히 좋은 지금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러한 흐름들의 박자를 잘못하게 될 경우 초전도체에서도 손실을 그리고 맥신에서도 손실을, 양자암호에서도 손실을 또 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제법 오래 있었던 분들 혹은 시청자분들 중에 개인 매매 전략 이 이제 세워 계신 분들만이 저는 이제 트레이딩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조정을 실적이 좋은 호재성 기업들을 낮은 가격에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한번 인식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지수 분위기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개장 직후에는 양지수가 1% 넘게 빠져나갔었는데요. 코스피 여전히 1%대지만 코스닥은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축소하는 분위기 0.67%까지 올라오고 있네요. 저희 계속해서 지켜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살펴봐야죠. 화면을 통해서 코스피부터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 SK 하이닉스, 2위는 한미 반도체, HBM용 TC 본딩 장비 주요 고객사에게 납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함께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기로 하고요. 3위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와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생산 설비 업그레이드에 나선다고 합니다. 4위는 삼성 SDI, 5위는 삼성중공업. 중국 생산법인 또 철수한다라고 하네요. 지금 3곳 중 2곳이 청산됐습니다. 코스닥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1위부터 5위까지고요. 1위는 포스코 DX. 굉장히 재미있는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로 이사 간다라는 표현, 코스피 이사 가는 포스코 DX. 주가가 몇 배나 뛸까가 개인 투자자들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2위는 에코프로, 그리고 3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 한국, 그리고 캐나다, 헝가리 글로벌 삼각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4위는 LNF, 5위는 SM이 차지했습니다. 자, 저희 코스피부터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1위부터 3위까지 삼성 SDI가 소폭 내림세,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포스코 퓨처엠이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과 한미반도체는 보합권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봐야 할까요? 제가 앞서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지수가 안 좋을 때 이 테마주, 그러니까 빠르게 매매하실 분들은 하시되 그것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실적이 좋은 종목을 조금 조정받은 낮은 가격에 사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일단 이 5기업들 뭐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각기 다르게 좀 해석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삼성중공업만은 아마 보시는 분 다수가 실적 좋아지고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으니 올해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굉장히 또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삼성중공업뿐 아니고요. 조선업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높았었어요.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실적의 턴어라운드, 결국에 이제 이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주가도 이제 연초 대비 굉장히 또 빠르게 올라왔던 상황. 하지만 이제 최근에 하나오션의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러한 이슈들이 좀 겹치면서 지수도 그 기간을 좀 쉬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조정 혹은 기간 조정이 지금 나온 상황이지만 가격의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그리고 기간의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이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느냐? 그건 절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위치에서 이제 삼성중공업 여전히 우리가 다시 한번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조선업이 지금 좋아지는 것은 딱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업황이 엄청나게 좋다라기보다는 의무적으로 지금 교체해야 되는 선박의 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IMO 국제해사기구에서 발표한 환경 규제로 인해서 그동안의 노후 선박이라든지 교체되어야 되는 선박들이 의무적으로 지금 바뀌어져야 되는 그러한 수요가 일단 첫 번째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신조선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조선 배를 판매하는 가격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후판 가격이 얼마만큼 잘 잡히는지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나은 마진율을 좀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조선주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상증자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예외를 좀 둬야 되겠죠. 하지만 그 외에 조선사들은 여전히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올 한 해 탑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그중에서 변동성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돋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나와 있는 종목입니다. 오히려 주가가 이 위치에서 공략하기 좋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런 시장에서 테마로 빠르게 움직이기 좀 겁난다 하시는 분들은 실적 기반으로 굉장히 탄탄한 종목군들 한번 담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8,210원대로 형성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코스닥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룹주 1%대 빠져나가고 있고요. SM이 그래도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크게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은 모양새고요. LNF가 0.73%, 포스코 DX가 8%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조금 더 눈여겨볼까요? 다 전기차 업종이죠. 한 기업 빼고. 네, 그래서 그 한 기업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제 SM
그리고 JYP 엔터, YG 엔터테인먼트 올해 2분기에 가장 많이 들어본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 계속해서 내오고 있고 앞으로 3분기, 4분기에도 굉장히 또 좋은 실적들을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YG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굉장히 이 시세 탄력들이 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부담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젠 이 기업들, 그러니까 이 엔터사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좋은 사업 내용군들을 모두 알고 있다라는 단점이 생겨버렸어요. 이게 무슨 단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사업들이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 심리에 녹아들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그런 선반영적인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주가인데 일단 SM도 그렇고 JYP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 이상의 새로운 뉴스가 아직까지 또 공개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기에는 다소 지금 애매한, 조금 어려운 그러한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우상향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여기서 충분한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아티스트들의 이제 성과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다시 관심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칫 섹터 전체가 당분간 또 기간 조정을 받을 그러한 상황이 좀 놓여 있어서 저는 SM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수익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 정도면 좀 많이 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셔서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도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왔었던 가장 큰 모멘텀이 실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최대 실적의 또 어두운 이면은 뭐냐면요. 그 다음 실적 때 부담감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에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조금 더 잡힐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그래도 최근에 이제 해외 활동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어서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기다려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SM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현재가 13만 3천 선인데요. 보유하신 분들의 선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그리고 신규 진입하는 관점에서는 관망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SM의 실적 작년 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렇다는데 사실 아이러니하게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 사업 내용을 모두 다 알고 있다,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새로운 이슈를 찾기에 모멘텀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또 관심 있게 지켜봐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자, 저희 그럼 바로 다음 코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따라가 말할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옥석 가리게 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CS 베어링입니다. 풍력주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자국의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최종 승인했다라는 소식에 국내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또 함께 폭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건설을 한다 그동안에 이제 말은 많았는데 시작을 안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번에 이 레볼루션 윈드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 명으로 이제 건설을 진행을 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잡히고 있어서 저는 해상풍력 관련주들 지금 위치에서 다시 한번 볼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장주는 당연히 CS 윈드겠죠. 하지만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 주가의 퍼포먼스가 좀 나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 CS 베어링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CS 베어링의 지금 가장 큰 장점은 두 가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54.1% 증가를 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IRA 법안의 실질적인 이제 수혜를 이제는 정말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제
미국 쪽에서 이 레볼루션 윈드 건설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3분기, 4분기, 2분기보다 더 나아지는 실적을 좀 발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퍼포먼스 또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수가 밀릴 때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단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신재생 에너지단에서 사실 지금 태양광 쪽은 조금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풍력과 원전 쪽에서 이제 힘겨루기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원전 쪽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지만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풍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부터도 이제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잡히고 있어서 저는 이 CS 베어링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심이 오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수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이 CS 베어링의 이제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고점을 한 번씩 더 돌파해 주려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이 1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다가 일단 뭐 지수가 좋지 않거나 혹은 이 모회사인 CS 윈드의 주가가 밀리면서 바로바로 돌파를 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나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위치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1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17,000원대까지의 이제 시세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12,000원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 저점 가격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요. 일단 투매 물량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기간적으로 조금 더 루즈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절가는 12,000원을 제시드리지만 현재의 추세 그리고 현재의 힘을 좀 감안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15,000원을 돌파해서 17,000원까지 이제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CS 베어링이 CS 베어링이 너무 높은 위치에 있어서 부담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CS 베어링의 실적이 좋아지면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CS 윈드의 실적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CS 윈드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조금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매수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가 말아 첫 번째 종목 CS 베어링입니다. 해상풍력 관련주 지금 자리에서 한번 봐야 한다라는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적 흑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 가시화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 이 두 가지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대 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사실 어쩔 수가 없죠. 13,760선에서 자리하고 있는데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2,000선에서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펄어비스 게임주입니다. 이틀 전엔 게임스컴 개막식에서 붉은 사막을 공개했어요. 기술력을 호평받았는데 전날에는 신작 기대감에 대한 소멸 때문인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따라가지 않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신작이 발표하기 직전에. 그런데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신작이라고 하는 작품들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면서 왔거든요. 우리 이번에는 출시하겠다 했는데 연기가 됐었고 이번에는 꼭 출시하겠다 했지만 연기가 됐었고 그러다가 거의 1년에서 1년 반 지금 지연된 상황에서 지금 나온 그런 상황인데 시장에서도 반응이 그다지 좋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지만 주식시장에서 지금 게임 산업 외에 볼 분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게임 섹터까지는 이렇게 큰 관심을 지금 주고 있지 못한 상황. 그러다 보니 실망 매도라든지 차익 매도 물량이 제법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또 게임주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뭐냐면 그 게임이 출시가 된 이후에 5일 혹은 7일 안에 어떤 이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수건 1위를 기록한다라든지 이제 글로벌 상위 몇 위 안에 들어간다라든지 이러한 또 데이터가 나올 때 주가가 좀 올라가곤 하지만 일단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후자의 모습을 아직까지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일단 신작의 출시도 아직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그렇기 때문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갈 만한 지금 모멘텀들이 모두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벤트를 통해서 많이 소멸이 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기관과 외국인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도 사실은 이제 펄어비스가 낮은 가격이니까 조금 모아가도 괜찮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지금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저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 기업에서 나오는 이 신작들이 좋은 결과와 좋은 평을 받을 때까지는 일단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혹은 오늘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게임주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지 말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게임주가 어떻게 또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가 말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 질문으로 이어져 볼 텐데 지금 사실 테마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또 투자 성향에 따라서 테마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좀 하반기 내내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 뭐 조선주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건설,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좀 다양한 섹터군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 좀 나 길게 보겠다 한다라고 하면 어떤 섹터 좀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은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은 결국엔 일단 추세를 보려면 반도체는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HBM, GPU,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데이터 센터형 AI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반기의 실적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기저효과가 돼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이제 평균 수준만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면서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실적 하나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결국엔 조선 쪽을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주가의 퍼포먼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좋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대비 굉장히 또 잘 선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서 저는 만약 실적을 기준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천천히 올라가는 섹터를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선 쪽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이 최근에 보면 음식료 업종들도 굉장히 좋잖아요. 음식료 업종들이 원래 실적도 좋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좋지 않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이제 합쳐져서 좀 시세가 굉장히 지금 탄력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이제 후쿠시마 오염 방류에 따른 이제 이 테마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위치보다는 살짝 조정이 나오면 저는 음식료 업종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군들, 섹터는 반도체 우선적으로 꼽아주셨고요.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은 꼭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실적을 기반으로 차근차근 접근한다면 조선주 한번 눈여겨봐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하나 더 들어갈 텐데 그렇다면 나는 내 손이 빛처럼 빠르다. 하시는 분들, 나는 한번 단기적으로 잡아보겠다 하는 분들께서 지금 6개 테마 올라오고 있습니다. 6%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6개 테마 안에서는 뭐 마니코도 있고요. 마니코, FNG.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한 종목만 좀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팜스토리 같은 기업을 오히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기업도 이제 6개라든지 이러한 관련 테마주로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러한 테마주들을 공략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거든요. 뭐 하림이 그러면 실적이 안 좋냐? 그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대다수의 지금 테마주들은 실적 대비,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 대비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것을 조금 감안해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아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아직 덜 나온 그러한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어서요.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면 6개가 움직일 때 이 팜스토리도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기에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팜스토리 실적이 잘 나오는데 관심을 좀 덜 받았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이 종목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미증시가 하락함의 여파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개장 직후보다는 낙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84% 내려간 2,516.30포인트 선, 그리고 코스닥은 0.3% 하락한 899.0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개장 전에 사야 할 두 가지 종목, GKL과 케어젠 두 가지 종목을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따라가 말할 시간에는 CS 베어링, 풍력주 이 종목은 한번 매수해보자 하는 사인을 주셨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지 말자 하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금요일장 개장 직후에는 힘이 빠졌지만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낙폭을 조금씩 축소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요,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